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3일 새벽 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이런데 그 내용을 뭐 15가지 혐의씩이나 되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고요. 아주 주요한 비리 혐의,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혐의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사업법 위반, 사기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려 15개 혐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기소해서 지금 재판까지 마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비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9억 원, 그 다음에 추징금 1억 6,461만 원 이렇게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각종 증거와 그리고 자기가 아는 기억과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면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인턴 증명서, 뭐 동양대 표창장, 뭐 위조 의혹 뭐 이런 데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는 그런 재판 전략을 구사했었죠. 물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자기네들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나오는 판결 결과 하나하나씩 재판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뭐 TV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제목 같은 걸 보면, 자, 우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이거는 2009년 5월 15일 날 세미나에 조국 전 장관 부부 딸이 조민 씨가 참석을 안 했다, 이런 것이죠. 참석을 안 했다. 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민 씨는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뒤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인턴 활동과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위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사실은 여기서부터 맨 처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허위다. 그 다음에 공주대 인턴 확인서, 그 다음에 단국대 논문 저자, 이런 것도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국과 공모를 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의 공모 혐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동양대 표창장 문제는 아주 대표적인 인정 이유가, 동양대 표창장으로 원래 했던 그 인주와 동양대 표창장에 쓰는 인주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있죠. 이것도 위조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것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른바 왜 7대 스펙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7대 스펙이 다 위조다, 위조이거나 허위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되면 뭐 조국 전 장관 부분은 거의 위조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 다음에 동양대에서 뭐 영어교육원인가 뭐 거기에 또 해서 뭐 자기 딸한테 얼마 이렇게 허위 보조금 이런 걸 줬다, 이런 것도 기소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기죄입니다. 이 부분도 그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입시 비리라는 건 결정적인 거는 사실 부산대 의전원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런 가짜 경력서들을 만든 뒤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활용했다, 뭐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 안 했다면, 총장 표창장을 제출 안 했다면 의전원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산대 의전은 이제 이런 1심 실형, 여기에 따라서 부산대 의전원이 이렇게 탈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부산의 의전원의 면접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뭐 이런 것이 바탕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의사 자격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뭐 내년에 의사시험 본다고 하는데 그 의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사모펀드 비리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한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한 부분은 이게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 이런 겁니다. 고위공직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 대신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를 통해서 10억 원을 차명 투자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일부 인정을 했지만 지인과 도움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코링크 PE의 자금 횡령은 인정이 어렵다. 이렇게 자금 횡령은 인정이 어렵지만 오촌 조카인 조범동에게 준 돈, 이 돈의 성격은 정 교수 측에서는 대여금이다,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투자금이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펀드에 투자해서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죄가 크게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증거조작 혐의에 관해서도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관해서도 동양대 PC를 자기하고 같이 왜 투자증권 사람하고 같이 가서 빼내온 거 있죠. 이걸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람은 그 증거 보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어이없는 얘기고, 자, 그 부분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직접 가서 같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라고 본다면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벌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정 교수 측에서 계속 그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 거기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이 가짜 인턴 확인서, 이런 원본 파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사 휴게실 PC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그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소 내용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겠죠. 근데 그게 불법 수집 증거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이 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증거인멸 시도, 그 다음에 코링크 PE와 관련한 그 증거인멸 시도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핵심 쟁점은 다 인정이 됐다.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장관 사태 작년 9월 달에 첫 기소를 하면서, 그건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기소를 하면서 벌였던 광화문 시위, 서초동 시위, 그 다음에 언론이나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편을 들었던 그 많은 패널들, 물론 이게 1심입니다만은 1심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가짜 인턴 확인서 등이 인정이 됐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런 거는요, 그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까지 그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도 사실은 이게 이런 재판을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느냐, 너무나 증거가 명백한데 그 증거도 말로 하는 증거가 아니고요, 누구의 증언에 따른 증거가 아니고 그거는 PC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다 저렇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본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그 문제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니까 방어권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인정됐다. 이렇게 보면 일부 증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서초동 시위와 광화문 시위, 이 주장은 광화문 시위의 주장이 거의 옳았다 하는 게 입증이 된 것이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완승으로 끝난 것이다. 이 재판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2심과 3심이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래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이었었죠.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입니다. 자, 대개는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실제 선고량으로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4년 선고가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도 무겁게 형을 매겼다 하는 것이고요. 벌금 9억 원인데 이것도 5억 원으로 한 것도 일반적인 것보다 벌금을 무겁게 매겼다.
매겼다. 이거는 어떤 그 조국 전 장관 부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상당한 정도로 그 사실관계를 자꾸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니까 이 부분도 재판부를 오히려 자극한 것이 아닌가. 지금 뭐 보니까 김칠준 변호사 같은 사람 나와서 뭐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예단과 추측이 뭐 선입견으로 뭐 반복된다.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1심 임정엽 부장판사가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에 어찌 보면 전 뭐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드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재판이 1년 넘게 끌었지 않습니까? 작년 9월 초에 기소된 건데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무의미한 재판을 지금 여기까지 끌어온데 이건 정말 국가의 어떤 그 사법 기능의 낭비라고도 모르고 왜냐면 너무나 명백하게 전부 다 증거가 있는데 그걸 부인하다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런 거에 대한 참 죄도 물을 수가 있으면 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안타깝게도 묻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동안의 여권 사람들이 줄곧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리한 수사가 삐졌다, 뭐 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어쩌고 했던 것은 다 헛소리로 판명이 됐다. 적어도 저희가 그동안에 이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판단과 분석 이런 것이 옳았다 하는 게 1심 재판부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2심과 3심이 남았습니다만은 1심 재판부에서 너무나 명백히 인정된다. 분명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판결문 곳곳에 보면 앞으로 아마 판결문이 곧 공개가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실을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부부가 부인해왔다. 이런 부분도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이 옳았다 하는 게 1심 재판부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